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놉시스 코리아 소프트웨어 인테그리티 그룹에서 세일즈 엔지니어 팀을 맡고 있는 재병주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요, AI 시대의 어플리케이션 보안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보안 관련된 이제 그런 서밋에서 왜 갑자기 어플리케이션 보안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모든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보안이 곧 데이터 보안을 이제 확립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 서밋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놉시스라는 회사는요, 작년에 매출은 약 5.3 빌리언 정도를 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EDA, 그러니까 반도체 디자인, 자동화 도구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중에서 IP 관련된 사업 분야도 있고요. 저희가 있는 소프트웨어 인테그리티 그룹은 어플리케이션 보안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부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 SIG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가트너라고 해서 외부 이제 그 리포팅 기관에서 매년 그 어플리케이션 보안 회사들을 서베이해서 그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약 7년 정도 계속 리더 그룹에 속해 있고요. 작년 결과를 보면 다른 경쟁사들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을 정도로 꽤 포지션이 좀 좋은 포지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보안 분야에서는 가장 선두적인 이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 보안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 보안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프로세스하고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발 프로세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리퀘어먼트 캡처해서 디자인하고 개발해서 테스팅하고 디플로이하는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이제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최근에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데브옵스라고 해서 이제 짧게 애자일 방법론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짧게 개발하고 그 내용들을 빠르게 디플로이하는 식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에서 제가 AI를 말씀드리면 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보안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개발 방법론에서 얘기를 하면 개발자가 있고요.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스 코드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는 이런 아주 간단한 모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들, 예를 들어서 정적 분석 도구인 사스트나 동적 분석 도구인 다스트, 그리고 이제 오픈 소스 분석 도구인 SCA, 그리고 이제 퍼징이라고 해서 랜덤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이런 도구들을 각각의 개발 과정에 있는 각 개발자나 소스 코드, 어플리케이션들 등을 탐지를 해서 미리 이제 어플리케이션 출시 전에 보안 취약점이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게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보안의 이제 구성이라고 생각하면요. 여기서 AI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자가 AI를 활용해서 혹은 개발자를 대신해서 AI가 소스 코드를 개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그 AI를 탑재해서 AI 기능을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뭔가 동작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의 테스팅 도구에 AI가 탑재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AI가 활용되는 경우에 어떤 고려사항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I가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그 데이터 플로우에서 말씀드리면 개발자를 대신해서 이제 AI가 소스 코드를 만드는 경우인데요. 이게 2022년 자료입니다.
그 GitHub에서 GitHub 코파일럿을 이제 공개하고 난 이후에 얼마만큼 이제 소스 코드 그 커밋이 늘어났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건데요. 보시면 약 2022년 6월 정도까지 해서 3개월 만에 전체적인 생산성이 50% 이상 향상됐다라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2024년이니까 아마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제 그 생산성의 증가가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아주 쉽게 그리고 이제 편하게 그리고 자주 코드를 만들고 커밋을 하고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를 통해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AI의 도움을 받아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에 어플리케이션 보안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제 고민하게 되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가 작성한 혹은 AI의 도움을 받은 코드가 과연 사이버 보안에서 안전한지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AI가 작성한 코드가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AI가 작성한 코드가 사이버 보안에 안전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현재로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AI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AI한테 사이버 보안에 안전한 그런 코드를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그런 코드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AI가 그런 이제 웹상에 있는 오픈 소스들을 참조해서 코드를 이제 재생성해주는 정도의 레벨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AI가 보안 코딩 현재 상태에서 AI한테 간단한 코드를 주고 보안 코딩을 해달라고 하면 그 실제로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 코드를 만들어 주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작은 단위, 파일 단위나 이런 데에서만 가능하고 커지면 이걸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령 이제 AI가 현재 상태에서는 AI가 코드를 작성하더라도 그런 기존에 해왔던 어플리케이션 보안 활동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고 결국 AI가 작성하던 사람이 작성하던 어플리케이션 보안 활동 입장에서는 똑같은 활동들을 좀 수행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보안 관점에서는 큰 문제는 아닌데요. 어플리케이션 보안 전체적인 활동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 AI가 오픈 소스를 참조해서 이제 코드를 생성하다 보니까 이 참조한 오픈 소스에 과연 그런 오픈 소스 라이센스 문제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렇게 소스 코드를 AI를 통해서 만들었을 때 가장 큰 우려점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로서는 AI가 참조하는 그 오픈 소스들의 라이센스까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그런 오픈 소스 툴을 통해서 그 코드 단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고 이걸 사람이 좀 판단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왼쪽이 코파일럿 통해서 생성한 코드고요. 오른쪽이 오픈소스 코드입니다. 보시면 노란 부분이 완전히 똑같은 코드인데요. 이것처럼 현재는 AI가 생성한 코드는 그 라이센스를 고려하지 않고 가져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이센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GNU 라이센스가 걸려 있는 코드인데요. 이렇게 가져다 쓰게 되면 당연히 GNU 라이센스를 준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를 통해서 소스 코드를 만드는 경우에 어플리케이션 보안 활동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 기존에 해왔던 작업들을 더 수행을 해야 되고 라이센스 관점에서 보면 기존보다 더 철저하게 코드 단위로 이제 사람들이 좀 확인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경우인데요.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AI가 탑재되거나 혹은 AI의 기능들을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작년 한 하반기부터 AI 관련돼서는 많은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들은 AI를 사용하면서 이런 많은 기대들이 있긴 한데 국가 안보 관점에서는 AI가 좀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경에 히로시마에서 G7 회원국들이 모여서 AI 가이드레일을 둘러싼 토론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유엔에서는 그 AI 관리를 위한 새로운 그런 자문기구들을 발족을 했었고, 작년 10월 20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AI 관련한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도 AI 국제 서밋을 하면서 각 나라별로 AI에 관한 우려, 기대 이런 것들을 어떤 정책적으로 좀 관리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발효한 행정명령을 잠깐 보시면 요거 제가 뭐 해석을 좀 이렇게 해봤는데요. 행정명령의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AI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렇게 표준을 만들어서 못하게 막는 것뿐만 아니라 좀 AI를 잘 활성화해서 혁신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도 같이 고려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좀 더 내용을 좀 보시면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자가 AI 시스템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테스트 결과를 미 정부에 공유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시스템에서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AI가 어떤 자국민들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보시면 새로운 AI 안전 표준, 안전하고 보안 기준은 국방생산법 1950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방생산법 1950이 제가 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AI에 대한 안전이나 보안에 대해서는 국방에서 요구하는 그런 정도 레벨의 보안이나 표준 레벨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각 국민들의 의료나 뭐 정의,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이 AI에 의해서 이게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까지 해서 AI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미래 사회에 좀 약간 영화에 보면 나오는 그런 암울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있고요. 행정적으로는 NIST, 그러니까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다가 명령을 해서 AI에 대한 테스팅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과 맨 마지막 것이 어플리케이션 보안 관점에서는 좀 주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행정명령을 받아서 NIST는 지금 이 행정명령 수행을 위한 각종 타스크들을 이미 디파인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끝낼지도 일정을 이미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말까지 해서 이런 AI 테스팅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올 6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런 보드 멤버들끼리 이제 토론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행정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타스크를 보시면 중간에 시큐어 소프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이밸류에이션, 그리고 이제 레드 티밍 같은 게 있어서 이 내용으로 유추해 보면 뭐 아직 내용이 다 나오면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AI를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의 보안 그리고 테스팅 이런 부분을 기존에 해왔던 그런 어플리케이션 보안 활동, 보안 솔루션 등을 적용해서 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부 기관에서의 그런 대응 말고요, 민간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대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OWASP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취약점들 10가지를 탑 10으로 뽑아서 3, 4년마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오아스에서 모바일 탑 10이라고 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경에 LLM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보안 취약점 10가지를 리스트업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버전 1.1이고요. 이전에 1.0에서 좀 더 보완을 해서 그리고 이제 AI 시스템 개발하시는 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10개 정도를 이렇게 리스트업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그 어플리케이션 실제 AI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데이터 플로우 상에서 각 그 보안 취약점들이 어느 시점에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데이터 흐름도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를 좀 살펴보시면 우선은 이게 지금 제가 영어를 아직까지 그 정식 한글 버전이 아직 안 나와서요. 제가 그냥 임의로 그냥 번역을 한 건데요. 보시면 첫 번째 거는 이제 프롬프트 주입이라고 해서 흔히 알고 계시는 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혹은 CSRF 혹은 SSRF 같은 인젝션 그 인풋 값을 조정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킹을 시도하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하지 않은 출력 처리라고 해서 LLM 쪽에 뭔가 아웃풋을 받았을 때 이 아웃풋이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체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이제 학습 데이터 중독이라고 해서 AI를 처음에 만들어서 학습을 시킬 때 그 데이터 자체를 이제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의 데이터들을 주입을 해서 내가 그 해커가 원하는 형태의 동작을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취약점이라고 해서 오픈소스나 외부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이미 중독되어 있는 그런 코드를 사용하게끔 만들어서 그 루트를 통해서 이제 해킹을 시도하는 그런 이제 보안 취약점이 있다는 내용이고요. 쭉 보시면 여덟 번째 같은 경우에는 LLM 에이전시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경우에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같은 경우는 LLM에 너무 의존하는 경우에도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열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안 모델 자체를 도난당하는 경우에 보안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했을 때 어플리케이션 보안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했을 때 저희 내부에서 좀 리서치해 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프롬프트 주입 같은 경우에는 다스트, 그러니까 다이나믹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테스팅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에 대해서 그 정적 분석을 통해서 그 아웃풋이 제대로 검증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공급망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검증 도구인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어널리시스 도구를 사용해서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 민감한 정보 누출의 경우에는 ARA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일종의 컨설팅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설팅 통해서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3번이나 8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학습 데이터를 사전에 중독시키거나 혹은 LLM에 이제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경우를 기존에 있던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으로 커버하기는 좀 애매하다라고 지금 저희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예방하기 위한 이제 방법을 좀 저희 내부적으로 찾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LLM 와스프 탑 10 LLM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주입 같은 경우에는 다스트로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스트만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스트 그리고 이제 사스트로도 일부 예방을 할 수 있고 혹은 컨설팅이나 디자인 관점에서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게 하나씩 이렇게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보안 도구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쭉 유지함으로써
OWASP 탑 10에서 LLM 탑 10에서 얘기하는 그런 보안 취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AI를 활용한 보안 솔루션인데요. 그러니까 저 어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에 AI를 탑재하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IST에서 그 AI 테스팅 프레임워크를 이제 내년 1월까지 만들 건데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이라는 문서는 이미 나와서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안전한 AI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리스트업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두 번째 있는 보안 그리고 이제 회복 탄력성 이 부분이 이제 시놉시스 SIG 솔루션에 이제 집중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안 솔루션에서 AI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실현 가능한 것들을 좀 리스트업을 해보면 이렇게 5개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 취약점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이게 현재의 보안 솔루션들도 그런 일반적인 설명들은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라인에서 이 라인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AI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픽스 코드는 이런 보안 취약점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를 코드를 실제로 생성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당연히 이제 그 코파일럿을 사용해서 하게 될 거고요. 이게 두 번째 가이드랑 세 번째 코드가 나눠져 있는 이유는 사실 가이드까지는 쉽게는 아니지만 AI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제공을 해줄 수 있는데 픽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약간 단계가 레벨이 다른 그런 대응책이라서 이걸 좀 약간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픽스 코드가 나오게 되면 아마 가이던스 이 부분들은 좀 약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있는 게 폴스 포지티브, 그러니까 오탐을 제거하는 건데요. 어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을 운영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오탐이 어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해서 뭔가 이렇게 보안 취약점들을 쭉 받아왔는데 이 중에 예를 들어 10% 정도가 이제 오탐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사람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보지 않으면 이게 오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 때문에 시간이나 인력들이 계속 낭비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소모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AI가 이거는 폴스 포지티브입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줄 수 있으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 있는 코릴레이션 부분은 사실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 100개가 발견됐다고 해서 이 100개가 각각이 다 다른 종류의 그런 취약점, 다른 종류의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하나의 원인 때문에 예를 들면 10개 정도의 보안 취약점들이 확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개를 하나로 묶어서 보여주는 이런 기능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 실현 가능한 레벨에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한 거고요. 이거 말고도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AI를 통해서 이렇게 보안 솔루션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픈 소스 취약점 같은 것들을 이제 검출할 때 오픈 소스를 검출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해서 뭔가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검출한다거나 아니면 오픈 소스 컴포넌트를 검출한 이후에 거기에 있는 보안 취약점들을 이제 매핑하려고 할 때 보안 취약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내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AI를 통해서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들을 좀 더 편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마지막에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있는 오탐 제거 그리고 이제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솔루션 중에 하나인 SRM이라는 솔루션에서 SRM이라는 솔루션은 이제 여러 가지 보안 도구에서 있던 그런 결함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대시보드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를 뭐 AI라고 하긴 그렇고 머신러닝 레벨에서는 아주 낮은 단계 AI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사스 베이스의 통합 보안 솔루션이 이제 저희 폴라리스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폴라리스에서 올 중반경에 6월 7월경에 폴라리스 어시스트라는 그런 모듈을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AI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취약점에 대한 맞춤 설명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 방안을 이제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아까 있었던 그런 다른 것들을 계속 로드맵상에서 놓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실현이 좀 늦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보안 AI를 탑재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그런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저희가 보안 솔루션 업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거하고 안전한 형태의 그런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AI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좀 더디게 좀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그리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어플리케이션 보안에서 가장 많이 AI가 사용되는 분야가 어디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이런 데이터 플로우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실 현재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 AI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뭐 예를 들면 개발자 코파일럿을 통해서 소스 코드 만드는 부분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자체에도 AI가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실제 이것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이 해커도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데이터가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보도에 의하면 뭐 북한 얘기도 나오고 이란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해커 그룹에서 챗 GPT를 활용해서 AI 해킹 툴들을 개선하고 있다. 혹은 그런 AI 기술을 이용해서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더 쉽게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런 신기술들이 나오면 나쁜 쪽에서 먼저 도입을 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해커들이 아마도 가장 많이 AI를 활용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공격하고 데이터를 탈취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 시대로 오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전반에 대해서 혹은 어플리케이션 보안 활동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더더욱 이제 사이버 보안 혹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보안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대응하려면 다각적이고 엄격하고 효율적인 이제 어플리케이션 보안 활동이 필요하고 그런 활동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어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셔서 제대로 된 어플리케이션 보안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좀 확립하고 실행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